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동안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랑 손을 잡고 있고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대체 왜 이런 탈미 동맹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배경에 깔린 미국의 정책을 이 동맹국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죠. 미국의 그 일방적인 정책, 특히 좀 거칠다고 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오랜 동맹국들마저 밀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외교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각국 정상들 발언이나 실제 협정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영국이네요. 네, 영국. 8년 만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를 포괄적 전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어요. 이게 사실상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맺겠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외교, 경제, 안보를 다 아우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신호일 겁니다. 특히 키어 스타머 총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 이거는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훨씬 더 노골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일방주의와 강호권 정치가 기승을 부린다. 대놓고 미국을 겨냥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말뿐인 게 아닌 게 영국은 당장 실리를 챙겼습니다. 중국산 위스키 관세 인하랑 무비자 여행 같은 거요. 아, 위스키 관세 인하. 이거 흥미롭네요. 네, 자료를 보면 이게 브렉시트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영국의 절박함, 그리고 중국이 유럽의 핵심 동맹국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파고드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래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영국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면 아예 연합 전체라 한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네요. 유럽연합, EU 말이죠. 네, 이쪽은 스케일이 훨씬 크죠. 남미의 메르코스르, 그리고 인도랑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어요. 근데 그 협상들이 질질 끌었다면서요? 네, 20년 넘게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속도를 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흐름의 핵심입니다. 자료들은 그 동력을 외부, 그러니까 미국의 폭거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거요. 네, 구체적으로는 EU에게는 더 이상 미국 시장만 믿고 있을 순 없겠다. 이런 명확한 신호탄이 되었다는 겁니다. 폰더라인 집행위원장이 고립보다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고요. 인구 20억 명짜리 거대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어서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방패막으로 삼겠다는 계산이죠. 와, 잠깐만요. 캐나다의 변화는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그렇죠. 캐나다는 좀 충격적이죠. 아니, 불과 8년 전에 하웨이 부회장을 체포했던 나라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와서 중국이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추가 관세까지 철폐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180도 입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한 분석가가 자료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바로 미국의 횡포가 낳은 역설이라고요. 횡포가 낳은 역설이라.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동맹국들을 하나씩 압박해서 굴복시키는 이른바 각계격파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랬죠. 근데 오히려 그 압박이 캐나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을 뭉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들을 반미 연대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죠. 아, 오히려 뭉치게 만들었다. 심지어 이들은 힘을 합쳐서 미국을 압박하면 미국 경제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뜯어본 자료들이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파도 앞에서 각자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돛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더 이상 미국이라는 항구에만 묵혀있지 않고 다자주의와 새로운 파트너십이라는 더 넓은 바다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이익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현실이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자료에서 보셨듯이 미국의 오랜 친구들마저 이렇게 등을 돌리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과연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